예, 오늘도 어김없이 구독자 고민 상담 이어서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트 앰비션님. 저는 경기도 땡땡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고 나면 가격이 자꾸 오른 것 같아서 주변에 어떤 아파트를 급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잔금은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구해서 맞출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전세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고 부동산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전세가 나가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전세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뭐 조용한 상태인데 이제 잔금이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물건 전세가 나가고 있지 않으니 너무 걱정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뭐 이런 경험 한 번 좀 있으실 거예요. 전세 타이밍. 근데 이게 전세 타이밍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찍 맞춰버리면 정말 진짜 마음 편한데 이게 갈 때까지 가가지고 거의 잔금을 가서 안 되면 정말 진짜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머리가 아프고 이게 경험이 적은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냥 거래하는 부동산 있잖아요. 매수했던 내가 아파트를 했던 그 매수 부동산만 매일 물건을 내놨으니까 마냥 그냥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기다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구해질 것 같으면은 파악을 해서 조금 대응 좀 대응 전략을 좀 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지역에 따라 전세입자 구하는 게 쉬운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다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전적으로 그 매수자 본인한테 있죠. 기책사유는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나 혹은 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특정 그 지역 아파트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호재라든지 이런 상황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런 말들만 믿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긍정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분들 판단인데 여러분들 판단이 그게 절대적이 아니란 얘기죠. 결국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향후 해결에 대한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바로 그 본인,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행위를 할 때에는 제가 반드시 해당 시점에서 상황에 대한 꼼꼼한 분석은 뭐죠? 필수죠, 필수.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저희가 흔히들 착각을 하는 게 시세에만 좀 관심을 많이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갭 투자를 전세 끼고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그 시세에 대한 그 흐름 분석만큼이나 그 전세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세 흐름. 그래서 전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매수한 부동산만 기다리지 마세요. 매수한 부동산만. 그래서 매수한 부동산 말고 그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쪽에 가지고 해가지고 다른 집 부동산에다가 지금 내놔야겠다. 안 되겠다. 더 이상 하고 전체적으로 자기가 한번 더 해야겠다. 일단 그 얘기를 해놓고 상태에서 그 단지 내 그런 그 부동산, 그 아파트 단지를 거래하는 부동산 여러 군데를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전화를 계속 돌립니다. 통화를 하고 현재 상황 얘기하고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군데 다 통화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부동산 사장님마다 어, 매물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 매물이 선호도가 몇 등인지 그런 것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 군데 통화를 하다 보면 각각 이제 그 거래되는 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다 다를 텐데 내 물건의 이제 가치가 우선순위인지 어느 정도 몇 등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 물건보다 제 물건이 본인 물건이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면 다른 전략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멍청하게 미련하게 기다리지 마라. 진짜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진짜 단지 내 부동산은 물론이고 근처 뭐 혹은 조금 더 멀리 여기서 갈 일까지 한다면 진짜 다 연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신경을 좀 많이 쓴 만큼 확실히 많이 걷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번 전화했다고 나서 한 번 전화했다고 그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A, B, C를 오늘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드린다고 상황 설명 다 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이 좀 잊혀져요. 왜냐면은 부동산도 바쁘잖아요. 누구 또 만나고 누구 계약하고 일하다 보고 정신없이 하다 보면 그 위에 이후에는 그 생각을 하더라도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는데 그러면서 차차 내 물건, 내 전세 물건이 잊혀지기 마련이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최대한 이제 3, 4일 정도로 다시 한번 해서 약간 확인하는 정도. 아, 그래야만 이 사람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좀 챙기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빨리 진행해야겠다. 진짜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도 전세가가 비싸면은 물건이 쉽게 나가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부동산 그런 소장님, 사장님들에게 중개 수수료가 원래 특정 법적인 수수료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 더 드리겠다. 먼저 더 신경 써달라.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왜냐면 내가 돈을 좀 더 지불하도 지금 현재 내가 아쉽잖아요. 급한 놈이 지기 때문에 내가 아쉬우니까 부동산 소장님을 섭외하는 방법. 왜 똑같이 매물 4개가 있더라도 이쪽으로 말 한마디로 더 붙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 대한 메리트를 더 느낄 수 있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격이 비싸다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전세가가. 그래서 따라서 때로는 그 전세가 내가 매물을 보고 시세보다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잔금일이 촉박해지면서 점점 상황이 이제 급박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가격이 확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조금씩 내리는 것보다는 내가 한 번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최대한 내려가지고 내가 가진 물건을 우선순위로 완전 이제 만약에 5순위, 6순위, 7순위였어. 완전히 0순위, 1순위, 2순위 식으로 확 가치 위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력 있게 우위를 확보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아시잖아요. 근저당 없고 집 상태 좋고 그 다음에 가격이 괜찮은 전세는 물건은 인테리어 잘 돼 있고 쉽게 나가죠. 쉽게 나가고. 근데 이게 시장 일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 일이란 게 그래요. 수요와 공급 철저하게 수요 공급이 움직여서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는 최하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도 여러분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진짜 장애진 정금날까지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겠죠? 계약금 날릴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까지도 혹시 모르지만 대출이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 할지 그것까지도 반드시 대비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악의 수까지. 그래서 어떻게 장을 치러할지 미리 준비해 놓는 게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전세자를 많이 맞추고 있지만 하다 보면서 이제 많은 방법들을 좀 터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다면 혹시 앞으로 전세를 내놓을 일이 있다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좀 많은 공감과 팁을 얻으셨다면 어쨌든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도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제가 이런 투자 관련 영상 그냥 도움되는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리는 엠빌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